예, 염블리와 함께하는 시크릿 주주 시간인데요. 그 전에 2월 고용 동향이 나와서 잠깐 보고 갈게요. 2월에 취업자 수가 47만 3천 명이 줄었습니다. 12개월 연속 줄어든 건데요. 뭐 지금 일자리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고 1월보다는 조금 개선이 됐고요. 실업률은 4.9%가 나와서 고용 지표는 부진했네요. 네, 매주 수요일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님과 함께 투자 비법 관심 종목 단독 공개합니다. 예, 염승환 부장님 그리고 김다은 앵커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다은 앵커 염블리의 시크릿 노트 오늘은 어떤 주제인지 살짝 먼저 내용 좀 들여다볼까요? 네. 네, 염블리의 시크릿 주주 첫 번째 체크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보복 소비 의류에서 신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류랑 신발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자주 구매하시나요? 사실 신발 마니아가 아닌 이상 의류를 더 자주 구매하게 되는 게 사실인데요. 이제는 봄도 왔고 또 백신 접종도 시작이 됐으니 쇼핑 행렬이 이어지면서 옷도 샀으니까 이참에 신발까지 한번 사자 이런 마음 때문일까요? 신발 쪽에서도 품절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염승환 부장님과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면서 관심 종목까지 한번 알아볼게요. 보복 소비에 이어서 보복 음주라는데요. 네. 이제 의류에서 신발로 이제 확대가 되면 그럼 뭐 필라홀딩스 이런 게 이제 주목받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방금 말씀하신 네. 대로 이제 모든 게 이제 보복 그 그러게요. 얘기가 네. 붙는데 사실 뭐 명품 소비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백화점 가면은 뭐 요새 의류 매출이 또 진짜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에 맞물려서 이제 그 신발도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신발 매출 그 만드는 기업들 실적이 대부분 안 좋았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일단 이제 뭐 그 나이키라든가 이제 미국의 또 아디다스 같은 곳들의 이제 매출 추이를 보면은 최근에 매출이 좀 개선되는 모습들이 좀 나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 한국에도 다양한 이제 신발들을 만드는 뭐 OEM사라고 그러죠. 이 기업들이 좀 존재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베트남에서 주로 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의 좀 매출이 이제 올해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의류 쪽에서 보면 영업무역이라든가 한세실업의 주가가 최근에 굉장한 강세거든요. 네. 좀 OEM 업체들 특히 대만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주가 나오면서 급격히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뒤를 따라서 신발 매출도 좀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신발도 그렇고 뭐 의류도 그렇고 모든 게 이제 사실 이제 야외로 나갈 때 우리가 이제 밖으로 활동하는 그게 좀 늘어날 때 상당히 이제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실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진짜로 의류 매출이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백신 접종이 가장 많이 이제 앞선 나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인데 실제 카드 결제액을 딱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 전에는 이제 가전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가구 같은 내구재 주문이 좀 많았는데 신용카드 결제액에서 최근에 의류 쪽으로 그 매출액이 좀 점프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의류 쪽 지금 좋아지면서 당연히 신발까지도 영향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 같고요. 또 요새 뭐 이게 뭐 매출에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 한정판 요새 뭐 스니커즈인가요? 이런 운동화들이 네. 엄청 잘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 뭐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신발로 재테크를 한다. 네. 이럴 정도로 신발도 과거랑 좀 다른 개념으로 하나의 또 상품으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발 관련주도 한번 눈여겨 좀 볼 때가 된 것 같아서 오늘 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예, 보복 소비가 의류에서 신발로 확장이 된다. 관심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뭐 거의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화승엔터, 화승그룹이죠. 네. 화승인더가 지주사고 화승엔터프라이즈가 이제 신발 OEM사인데 아디다스에 이제 주로 납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문을 받아다가 아디다스에 납품도 하고 이제 매출처를 좀 다변화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아디다스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일단 대만의 경쟁 기업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1등 기업은 여전히 견고한데 3등 기업이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아디다스 공급이 중단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화승엔터가 좀 반사이익을 얻을 거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더는 좀 줄고 오히려 지금 이제 수요는 좀 증가하는 그런 그 흐름으로 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화승엔더 좀 좋은 주가 흐름 나올 것 같고요. 사실 주가 정말 못 올랐었거든요. 그동안 장기적으로 신발에 대한 좀 약간 의문부호가 있다 보니까 좀 못 갔었는데 이제는 하반기에 어쨌든 뭐 보복 소비를 한번 염두에 두시고 화승엔터프라이즈도 올해 한번 좀 다크호스로 한번 편입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가는 한 16,000원 수준이네요. 볼 수 있는 가격대 어느 정도까지인가요? 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도 한 앞자리가 좀 바뀌지 않을까, 한 네. 2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의류나 제가 아까 이제 필라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필라가 의류도 있고 필라도 옛날에 뭐 어글리 슈즈 네. 이래가지고 신발도 꽤 유행했던 것 같은데 필라 홀딩스인가요? 지금은 잠깐 네, 필라 홀딩스입니다. 네네. 코멘트해 주실 수 있나요? 그 기업도 물론 좋은데, 물론 이제 신발도 하긴 하는데 사실 필라 홀딩스는 오히려 이게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던 게 그 국세청 세무조사인가요? 그게 네. 세무조사 있어가지고 그 600억 정도 추징금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건 이미 지난해로 다 반영을 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리스크는 없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필라홀딩스의 제일 중요한 거는 아큐시네트라고 골프 미국 이제 네. 골프 회사죠. 그래서 그 회사를 인수해서 그게 많이 반영이 되는데 어쨌든 미국도 지금 소비가 늘어나니까 네. 당연히 그런 면에서 필라홀딩스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필라홀딩스도 사실 주가 별로 오른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면에서 한번 이 종목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화승 엔터프라이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약간 연관성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좀 여쭤봤고요. 예, 연블리의 시크릿 노트 두 번째 내용은 뭘까요? 다음 앵커 보죠. 네, 두 번째 체크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플라스틱 사용 금지. 중국 정부가 올해부터죠. 2021년부터 비닐과 플라스틱을 전면 금지시키도록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2026년까지 모두 다 퇴출시키겠다고 이제 강한 포부를 밝혔는데요. 그러면 플라스틱 대신 우리는 무엇을 써야 하는가? 분해되는 플라스틱, 바이오 플라스틱이 대세라고 합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드는 기업, 친환경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된 것 같은데요. 관련 기업인 어떤 게 있는지, 연블리의 원픽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화면에 그 딱 가방 든 캐리커처가 너무 예뻐요. 네. 가방 관련 사고 싶어. 우리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 주셨어. 그러게요. 중국도 이제 환경에 신경 쓰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뭐 바이오 플라스틱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내용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예전에 이제 환경보다는 사실 성장에 많이 그쵸? 방점을 예. 뒀는데 요새는 뭐 어제도 보니까 뭐 철강 감산한다고 할 네. 정도로 환경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플라스틱 관련해가지고 이 플라스틱이 상당히 좀 그 굉장히 뭐 인체에도 좋지도 않지만 썩지를 않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플라스틱 오염 관리 강화 제한을 좀 올해 1월부터 발효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음식 용기라든가 아니면 플라스틱 면봉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판매를 제한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세 플라스틱 이 입자가 좀 첨가된 샴푸나 린스, 뭐 손 세정제 이런 것들도 이제 생산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는 아예 판매도 금지한다고 하니까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강력한 이제 제재가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또 중국 맥도날드 같은 데는 종이빨대 이제 써야 되고, 또 이제 비닐봉지도 그냥 아무거나 쓸 수가 없고요. 이제 분해가 되는 비닐봉지를 좀 써야 한다는 그런 이제 정책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 계속 가셔야 된다라면은 기존에 그 우리가 합성 수지로 만든 플라스틱이 이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거죠. 이게 원유 기반 베이스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좀 대체하는 바이오 플라스틱이 최근에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PLA하고 PHA라는 이제 두 가지 기반으로 좀 나와 있는데, PLA는 뭐냐면은 이제 그 우리 옥수수라든가 뭐 전분 같은 거 있죠. 그런 이제 농산물을 이용해서 그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드는 겁니다. 만들기가 되게 쉽고 굉장히 좀 가공하기 쉽다 그래요. 그래서 가격도 좀 상당히 저렴한 편인데, 다만 이제 물성이 이게 성형하긴 좋아요. 물성이 이제 되게 말캉말캉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변형하기 쉬운데, 역시나 이제 단단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좀 단점은 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PHA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미생물을 분해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친환경적이라고 합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나중에 분해가 돼서 없어지는 건데, PHA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 3개 업체 정도가 지금 이거를 생산을 하고 있고, 미국의 다이머라는 회사랑요, 그다음에 일본의 가네카, 그다음에 한국의 제일제당이 있습니다. CJ 제일제당이 있는데, 이 3개 업체가 일단 이제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그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그냥 만드는 대로 주문이 그냥 다 나가는데요. 워낙 이게 수요가 많다 보니까. 왜냐면 이제 앞으로 업체들이 뭐 탄소세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규제 때문에 이제 플라스틱도 규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친환경 소재를 쓰겠다는 거죠. 근데 이걸 만드는 업체들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
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굉장한 지금 고성장을 하고 있다. 이제 좀 초기 국면이다. 근데 좀 아이러니한 건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그 자발적인 게 아니라 어쨌든 이제 각국 정부의 좀 강제적인 요인 때문에 좀 시작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바이오 플라스틱과 관련해서 관심주로 눈여겨볼 만한 기업은 어디입니까? 네, 혹시 그 CJ 제일제당 좀 말씀을 네. 드리고 싶고 한국에 사실 그 바이오 플라스틱 하면 딱 지금 현재 제대로 하고 있는 업체는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SKC가 있고 네. SKC가 아까 말씀드린 그 PLA 있잖아요. 그 뭐 전분 같은 걸 이용해서 그걸 가공하는 회사고 근데 아무래도 지금 아직 거래가 정지돼 있으니까 지금 CJ 제일제당은 이제 PHA 기반 그래서 세계 3위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이머라는 미국의 회사가 세계 1등 기업인데 생산량이 한 9천 톤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이 4조에서 5조 왔다 갔다 해요. 근데 CJ 제일제당이 지금 5천 톤이고 이것만 하는 회사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총이 지금 6조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보면 CJ 제일제당이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CJ 제일제당 물론 음식료 쪽에서도 상당히 모멘텀이 있지만 한번 바이오 플라스틱에서 일단 글로벌 3위 업체로 도약을 했으니까 한번 장기적으로 좀 관심 갖고 대응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플라스틱 관련해서 CJ 제일제당인데요. 그럼 잠깐 말씀하셨지만 근데 CJ 제일제당이 워낙 그 뭐 사업이 기존 사업도 네. 많아서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영업 단위나 이렇게 이게 영향을 확 줄 수 있나 이런 고민도 살짝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걸 또 고민을 하시는데 근데 일단 이런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 가치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고 네. 보고 있거든요. 기존 사업을 잘하잖아요. 이게 못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근데 거기서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좀 주가가 더 탄력적으로 가는데 이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이 이제 시작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등 업체보다 물론 규모는 작지만 시가총액 차이가 별로 없어요. 다이머는 이것만 하거든요. 근데 4조고 제일제당은 이거저거 다 하는데 시총이 6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 요새 쿠팡이 미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뭐 너무 비싸게 거래된다 이런 얘기가 네. 있는 것처럼 한국 증시에 있는 거 자체가 제일제당 입장에서 좀 저평가도 요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면에서 좀 가격 매력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치를 좀 재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뉴스이군요. 두 가지 염블리의 투자 노트 보면서 두 가지 이슈와 함께 종목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증권사 리포트 가운데 염승환 부장님이 뽑으신 종목, 염승환의 픽업 종목 한 종목 보고 있는데요. 어떤 건가요? 네, 저는 그 메가스터디 교육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보고서 내용 좀 읽다 보니까 되게 괜찮더라고요. 일단 이제 교육회사 사실 많이도 관심은 없잖아요. 네, 근데 요즘 강하대요. 뭐 이제 예. 학교 계약해서 그런가 예. 그러고 있었는데. 물론 그런 게 있어요. 스타 강사를 좀 많이 영입을 했다고 합니다. 스타 강사도 영입하고 이 고등 교육 쪽에서 이제 세 개 업체가 경쟁을 하는데 메가스터디 교육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대성, 그 다음에 이투스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 두 업체에 비해서 메가스터디 교육이 최근에 이제 나온 이제 보고서를 보면은 좀 굉장히 독보적으로 지금 앞서가고 있다. 결제액이 증가하고 있는 메가패스라고 그러죠. 이게 하나만 결제하면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이쪽 결제액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고등부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고 또 거기다가 초중등부 매출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메가스터디가 원래 고등학생 대상으로 되게 강했는데 이제는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굉장히 좋은 좀 매출액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구조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뭐 작년부터 좀 나왔던 얘기지만 그 수능에서 정시 모집을 확대해요. 지금은 그렇죠. 여전히 네. 수시 모집 비중이 높은데 이걸 줄입니다. 그러면은 수능 시험을 이제 봐야 돼요. 수능 시험을 봐야 되는 학생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는 건 이 교육회사 입장에서 상당한 호재라고 좀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올해도 상당한 지금 성장이 예상되는데 내년까지 좋은 그림 예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PER 8배로 저평가돼 있고요. 가격적으로는 일단 목표가 65,0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일단 한번 52,000원까지 한번 설정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포트에서 보는 종목은 메가스터디 교육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염승환의 시크릿 주주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